네, 안녕하세요. 안쌤입니다. 지난번 수학 복습법 잘 봤나요? 오늘은 함께 사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년이 달라도 공부법은 동일하다고 했습니다. 준비물은 기본적으로 사회교과서,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고 싶은 친구들은 국어사전, 그리고 나는 더 열심히 잘하고 싶습니다 하는 친구들은 사회과 무도까지 있으면 완벽합니다. 그럼 지난번에 이어서 사회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부터 설명을 하고 본격적으로 교과서 내용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는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뉘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지리가 있고, 역사가 있고, 사회문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영역들을 통합한다고 해서 통합교과도 있는데요. 크게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이 영역을 들었을 때 맞아, 나는 역사나 정치에 관심이 많아, 나는 지리 쪽에 관심이 많아, 이런 학생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세 가지가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때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떠올리면서 복습을 진행하면 훨씬 더 머릿속에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거고요. 혹시라도 기억하기 어려운 친구들이 있다면 사회에서는 다른 과목과 독특하게 특별한 한 가지가 있는데요. 환경학대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 단어를 기억하면 여러분들이 3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사회 공부할 때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환경학대법이란 내가 있는 내 지역을 중심에서 점점 넓어지는 형태를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3학년 때 우리 고장에 대해서 배웠다면 4학년 때에는 우리 지역 또는 지역사회, 그리고 5학년 때에는 국가, 더 넘어서서 6학년 때에는 국가뿐만 아니라 지구촌까지 점점 내가 있던 세계에서 넓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마 1학년, 2학년 친구들가 이걸 볼 줄 모르겠지만 1학년 때에는 가족을 배웠고요. 그리고 이웃을 배웁니다. 그리고 가족, 이웃을 배웠다면 이제 우리 고장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각자 학년에 맞게 맞아, 이번에 나는 4학년이었으니까 우리 지역을 복습하면 되겠구나. 5학년이니까 국가인데 정치나 역사 부분을 조금 더 집중해서 공부하면 되겠구나. 6학년 때에는 국가를 넘어서서 지구촌에 어떤 내용이 나왔었구나를 작년 학년과 올해 학년을 연관지어서 복습을 하면 훨씬 더 완벽하게 사회 공부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사회 공부 교과서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목차를 펼칩니다. 그리고 나서 아무래도 이 단원을 공부해버리면 3일 만에 끝나버리잖아요. 너무 양이 많아지기도 하고 한 번에 하기 힘드니까 여기 있는 소단락으로 해서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5일차, 6일차 이렇게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6일 완성되고 플러스 복습 하루까지 하면 일주일이면 끝이 납니다. 4학년이니까 우리 지역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럼 10쪽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복습을 본 친구라면 선생님이 어떤 걸 중요시하는지 알고 있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펼쳤을 때 교과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다? 네, 맞아요. 여기에 적혀있는 학습 목표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 내용을 살펴보지 않고 촌락의 종류와 특징을 알아봅시다 라고 했을 때 촌락이 무엇인지, 그리고 촌락의 종류를 스스로 다 말할 수 있고 특징까지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는 학생들은 이 교과서 내용을 살펴보지 않아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딱 가렸을 때 아예 촌락조차 모르는 학생이 있다면 촌락은 알겠는데 촌락의 종류가 뭐였지? 떠오르지 않는 학생들은 이제 교과서를 통해서 처음부터 하나하나 차분히 공부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개념이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용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이런 개념들을 알고 가야 됩니다. 수학책에는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었는데 사회는 굵게 표시가 되어 있으니 굵은 부분이 중요한 용어 설명,
즉 개념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가야 합니다. 그럼 선생님이 알려준 두 가지 방법이 있죠? 나는 기본만 하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은 여기에 식물을 가꾸거나 유용한 동물을 기르는 일을 농업 했을 때 농업을 가린 다음에 총복습할 때 이 개념을 떠올리는 방법이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 아니에요. 저는 더 꼼꼼하게 하고 싶어요 라는 친구들은 이렇게 농촌이라는 개념을 살려두고 농사 짓는 땅을 이용하여 생산 활동을 하는 것, 이 개념과 용어를 설명하는 부분을 가려주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1번과 2번 방법 중에 더 편한 방법을 쓰고요. 기본적으로 사회는 용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수학보다 더욱더 꼼꼼하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선생님이 아까 사전을 준비하라고 했는데요. 이런 집에 사전이 있으면 사전 없는 친구들은 핸드폰이나 인터넷에 있는 국어사전, 어학사전 어플을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선생님이 사회는 용어가 어렵다고 했는데요. 이런 촌락이나 농업, 농촌 이런 것들이 대부분 우리에게 친숙하지 않은 한자어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낯설게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번 기회에 나는 사회 공부뿐 아니라 어휘력까지 확장시키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은 사전을 찾아보는 연습을 하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촌락부터 우리가 평소에 쓰지 않으니까 어려운 단어 같잖아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선생님이 미리 찾아뒀습니다. 여기에 보면 촌락, 시골의 마을이라고 하는데요. 반대말로는 도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촌락이라는 말은 어렵겠지만 촌은 많이 들어봤잖아요. 시골이나 촌은. 그러면 바로 옆에 있는 촌. 자세히 보면 촌은 시골이라고 적혀 있고요. 도시에서 떨어진 마을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자를 외우지 않더라도 촌락이 이런 뜻이구나. 그리고 농업을 찾았을 때도 마찬가지로 농업에 대한 한자나 설명이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좋은 게 뒤에 보면 농업뿐 아니라 어업도 나오고 산업도 나올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이 같은 업종 이런 것들을 말하는구나. 기본적으로 비슷한 단어가 겹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면 앞으로 사회 공부나 다른 교과서를 공부할 때 여기서 찾아봤던 단어를 바탕으로 다른 뜻을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이것만 하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사회 공부가 쉬워질 겁니다. 여기에 보면 어업이 있고 어촌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어가 같은 한자어라는 걸 알게 되면 같은 일을 하는 직업 그리고 그 마을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 이렇게 표현하면 여러분들이 더 잊지 않고 오랫동안 기억을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업 나오고 촌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런 것들을 촌락이라고 합니다 라고 하나하나씩 단어를 직접 찾아보는 거는 선생님이 정말 추천합니다. 물론 사전으로 하나하나씩 찾아보는 게 힘들고 귀찮다는 거 알지만 꼭 도움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제부터는 개념을 알았으니까 조사를 하는 것인데요. 주위에 이런 어촌이나 농촌이나 산지촌이 있다면 직접 가보는 것이 도움이 되겠지만 우리 주변에 없다면 책에 나오는 그림이나 표를 이용하면 좋겠습니다. 사회책은 수학과 다르게 사진이나 표나 지도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선생님이 솔직하게 말을 하자면 이런 사진들은 그냥 눈으로 이런 것이 도시의 특징이구나 정도만 기억하면 되지 하나하나 전혀 외우거나 주의 깊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선생님이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이렇게 나와 있는 지도는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뒤에 가다 보면 또 지도가 나오고요. 이런 표가 있잖아요. 표. 그래서 사회는 사진보다는 지도나 표를 어떻게 해석하고 머릿속에 기억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쪽을 설명을 해볼게요. 또 나오죠. 촌락.
촌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봅시다, 알아봅시다 인데요. 그렇다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려줘야겠죠. 그것이 바로 이 표입니다. 우선 검은 색깔로 중요되어 있는 개념을 읽어보고요. 노인의 수가 늘어나고 있고 어린이 수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라는 이 문장을 이렇게 표로 나타낸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촌락의 지구 변화를 나타내는 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직접 이 표만 보고도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를 알면 2차시 공부는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넘기면 또 이런 표가 있죠. 그럼 중요한 단어가 나오겠구나 라고 해서 귀촌 가구수의 변화가 어떻게 되고 있다. 그리고 귀촌의 용어는 이렇게 되어 있다. 더 나아갈 친구들은 귀촌을 사전까지 찾아보면 되겠죠. 이렇게 하나하나씩 보다 보면 여러분들이 새로운 페이지에 갔을 때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3가지가 보여야 됩니다. 첫째, 이렇게 학습 목표. 둘째, 진한 개념 설명이 없나요? 없으면 패스. 그러면 도표가 있나요? 세 번째, 이렇게 표. 1. 2번은 개념. 그런데 만약에 표나 그래프 대신 지도가 있다면 지도도 같이 세 번째, 지도를 해석하고 봐주는 활동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크게 3가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한다면 더 이상 사회 공부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학습 목표를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고 그리고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했고 누군가는 암기까지 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래프나 지도를 해석까지 할 수 있으니까 어떤 문제가 나오든 어떤 내용이 나오든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자연스럽게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가다 보면 복습을 할 때에는 주제 마무리가 있고요. 소 단원이 끝났을 때에는 주제 마무리, 그리고 한 개 단원이 다 끝났을 때에는 단원 마무리가 있습니다. 그럼 수학 때 어떻게 했었죠? 기억나죠? 네, 여러분들이 미리 또는 부모님께 여러분들이 적혀 있었던 글자를 지워달라고 부탁을 하거나 직접 지워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이것을 알고 있는지 몰랐는지를 정확하게 한 번 더 복습할 수 있겠죠? 그러니 미리 부탁을 드려서 화이트나 테이프로 지워달라고 부탁을 드려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총복습도 끝났으니까 1일차, 2일차 했던 것처럼 뒤에 단원들도 꾸준히 이어나가면 되겠습니다. 사회책과 국어사전 이 2가지를 통해서 사회복습은 기본적으로 할 수가 있고요. 선생님, 저 이렇게 하면 교과서 복습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심화 방법이나 조금 더 팁은 없을까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